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글쓰기 글천개 쓴 글천개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람들이 한 줄만 읽어도 푹푹 빠져드는 글쓰기를 어떻게 쓰는지, 이게 마치 글쓰기가 전혀 안 되는 분들한테 그냥 다 떠먹여주는 예시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만 개의 글을 쓰면서 벌어먹고 살아왔는데 이것만큼 쉬운 예시를 제가 못 찾아봤어요. 이건 마치 손흥민 선수가 유소년 축구 시험 보는 느낌? 이렇게만 글을 쓸 수 있어도 어떤 장사든 영업이든 사업이든 사람이 내 생각대로 저절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한마디로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생각,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공식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오늘 갖고 온 예시가. 특히 내가 글 쓸 자격이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근데 겸손의 시대는 아니죠. 먹고 살아야죠. 경력이 6개월밖에 안 되는 분 가령,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라성 같은 선두 그룹들이 이미 다 포진해 있어서 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쪼무레기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이나 영상 못 만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놀랄 겁니다, 이 효과. 그래서 지금 글 써서 돈 못 버시는 분 계시면 오늘 영상을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써먹어 보세요. 빈틈이 있으시면 그걸 메꾸시라고 만든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 예시 속 영상에서 말하기는 결국 노트에 옮기면 글이거든요. 말은 글이잖아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시가 되는 이분 영상부터 볼게요. 와, 대박인데? 아, 진짜 커피 끊어야겠다. 야, 이 영상 대박이네 진짜. 이거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줘야지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완벽하다 이거. 와, 이래서 언론인 분들은 1시간을 봐도 1분 본 것처럼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말을 하는데 진짜 잘하시는구나. 오늘 영상은 백지연님 영상입니다. 전 이분의 사상이나 이런 거랑 관계는 없어요. 제가 백지연 씨 채널을 보면 오늘 보여드릴 이 영상이 다른 영상들보다도 최대 6배까지 조회수가 더 잘 나온 것도 볼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백지연님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커피 끊어라예요. 야, 뭐 맨날 보는 영상이나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커피 중독자인 저도 커피 끊은 지 지금 4일차입니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고카페인 커피 이런 거 있어요. 막 하루에 서너 병 이상 먹거든요. 이렇게 산지 한 20년 됐어요, 제가. 이렇게 커피에 미친 제가 이 영상 하나 보고 정말 커피를 끊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영상의 흐름을 잘 들어보세요. 아, 그래서 끊었구나 라는 게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럼 그 글쓰기 구조를 똑같이 따라서 쓰시면 되겠죠. 이 영상 내용 흐름은 이겁니다. 첫째, 커피 덕후가, 즉 백지연님이 100일 끊어봤다.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다라는 거고, 실제 이분이 어느 정도 커피 덕후였냐면 집에 카페급 머신까지 들여다 놓으셨고 커피빈도 사러 다니시고 삶의 마지막 날에도 커피 100잔 먹고 죽을 테야 라고 하던 분이에요. 그 두 번째, 그럼 내가 어떻게 끊었냐고, 왜 끊었냐고. 여기서 4가지 이유가 나와요. 커피는 자기한테는 수면 파괴자야. 50대가 되니까 새벽에 자꾸 깨요. 근데 이거 끊었더니 통잠을 자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위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다 첫 마디가 똑같더래요. 커피 끊으세요. 근데 그 앞에서만 네 했겠죠. 그리고 계속 먹었던 거예요. 세 번째, 편두통도 되게 심했어요, 이분이. 약을 먹을 정도로. 네 번째로, 커피만 먹어요? 설탕 들어간 디저트도 먹어야겠죠. 이렇게 식습관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습관이 된 커피를 대체 이분은 어떻게 끊었을까? 아니지. 어떻게 버텼는가가 더 정확하죠. 처음에는 한 달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는 3개월, 마지막에는 100일까지 확장해서 결국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게 된 이유는 단순히 커피를 끊어야 한다는 그 당연한 말이 아니라 대체 음료를 찾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바로 홍삼차인데, 그래서 아침 루틴이 바뀐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커피를 끓이다가 아침에, 이제는 그거 없애고 차를 끓이는 습관으로 오전 루틴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충격적인 변화가 4가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이 해결된 거죠. 새벽에 안 깨고 꿀잠 자게 됐고, 위 건강도 회복이 돼서 속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두통약 먹을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설탕 들어간 단 음식이나 밀가루 먹고 싶은 마음도 80% 줄어들었대요. 그럼 결론은 뭐냐? 커피 이제 손절하냐? 네, 맞습니다. 행복한 커피 타임은 사라진 게 맞아요. 그런데 몸이 훨씬 더 좋아져서 굳이 커피를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든 거지. 다만 여기서는 꼭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악습들도 있어요. 의존성 높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술, 설탕, 뭐 쇼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도 끊고 싶다면 일단 도전해봐라. 진짜 인생 바뀐다 라고 하면서 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약간 무미건조하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말 나온 김에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신 분이라면 술, 설탕, 쇼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은 안 되죠. 대체제가 있어야 끊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방법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래서 그래 어쩌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줘야 그제서야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들었기 때문에 커피를 끊을 수 있게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커피 4일 안 먹으면 진짜 저한테도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이 커피라는 게 그냥 끊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혈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수혈이라고.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내가 커피도 끊으면 대체 뭔 낙으로 사냐?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이 먹는 아침에 한 잔, 그리고 점심밥 먹고 한 잔, 뭐 이런 그 한 잔 덕분에 하루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글 구조를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단순히 커피를 끊으라, 그게 오늘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요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이, 이 글쓰기 구조를 통해서 드디어 돌덩이 같은 마음이 말랑말랑한 젤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지 정당 빼고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생각과 행동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순서거든요. 가령 내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가다 끽 멈췄어요. 그럼 어때요? 야 이 새끼야! 막 빵빵대고, 그죠? 막 누르죠. 그런데 앞에 가서 막 보니까 막 출산을 앞뒀던 산모가 타 있었던 거예요. 막 힘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모습 보면, 아, 예전에는 차가 갑자기 서면 무조건 화부터 났던 사람이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차가 갑자기 멈추는 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앞으로는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빵빵대던 내 행동이 이제는 차분히 기다려주는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니까 내 행동도 바뀐 거죠. 결국 이 글을 실제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정리하면 뭐 문제제기, 이유, 근거,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실행 플랜. 그럼 첫 번째 문제제기 단계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확실히 안 좋아졌다, 그게 커피 때문이다라는 걸 파악한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백지연 씨의 주장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들은 사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 하겠죠. 그래서 이유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유가 뭐였는지 봤죠?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고 위나 편두통, 식습관, 이렇게 네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걸 이제 스스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 이 습관에 의한 의존성을 버려야 된다는 걸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이유예요, 주장에. 그럼 이제 근거입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했죠? 커피 끊으세요. 지금 이 말 한마디보다 더 센 근거는 잘 찾기 어렵겠죠. 이유에 대한 근거도 나왔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도 커피 때문에 잠 못 자나? 설탕 들어간 빵 그래서 내가 먹는 건가? 세트로? 나도 그래서 몸이 지금까지 서서히 안 좋아졌나 보다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이참에 한번 끊어볼까? 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미치게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끊는 방법이 나오면 어떻죠? 이제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백지연 씨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기간을 둔다고 했어요. 작심삼일은 우리가 평생 겪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되겠지, 내용이야 좋지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더더구나 가뜩이나 커피 덕후인 백지연 씨도 왜 아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였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 기간을 뒀어. 한 달만 끊어야지. 그 다음에는 이게 되니까 석 달, 그 다음 이게 되니까 100일까지, 그러니까 기간을 둬서 결국 100일 끊기에 성공한 겁니다. 한 번에 다 쫙 한 게 아니고. 그러나 방법만으로는 어때요? 허전하죠? 이거 들었다고 할까? 커피 끊고 나서 금단 증상 어쩔 거야. 저도 요즘 미팅하는데 말이 버버대는 현상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생각이 잘 안 나, 집중이 안 되나 봐요. 금단이야.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결정타가 필요해요. 바로 대체제. 그러니까 담배 끊는 사람한테 이 금연껌 추천하듯이, 아니면 패치나 커피 끊는 사람한테도 이분은 홍삼차하고 말린 우엉 같은 건강식을 이제 대체로 제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데려온 다음에 마지막 클로징, 즉 결정타까지 친 거죠. 끊어보기로 마음을 바꿔먹은 사람이라도 습관상은 어렵기 때문에 이 대체제랑 그다음에 구체적 실천 방법까지 제시해서 결국 커피에 미쳐있던 저도 끊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동안에 4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끊었다, 저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분만 들으세요. 이 글쓰기 구조를 제가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같은 글도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보도록, 이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모수예요. 모수. 커피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이분은. 즉 모수가 넓죠. 더 많은 사람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더 높은 조회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사람들은 효과를 더 느끼니까 이분을 더 좋아할 거예요. 그 썸네일 보겠습니다. 커피 100일 끊기 성공한 후 놀라운 변화 공개,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제는 커피입니다. 잘 잡았어요. 모수가 넓어. 모수는 대상의 숫자를 말하죠. 대한민국 성인 중에 커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 수야라는 음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얘기했다면 그게 대체 뭐지? 네, 아프리카 꼬치 요리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클릭하겠습니까? 호기심 가득한 얼리 어답터 정도나 클릭하겠죠. 주제는 이렇게 아는 사람의 숫자가 클수록, 많을수록, 넓을수록 조회수도 높아집니다. 가령 이런 거죠. 카톡 상대방이 차단했는지 아는 방법이라는 주제하고 위챗에서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는지 아는 방법, 둘 중에 어떤 게 더 궁금하시죠? 이게 답입니다. 따라서 내 글과 영상 조회수가 낮다? 그럼 모수가 좁은 주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일단은 99.9%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득 제시. 장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득이 더 큰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는 항산화라는 아주 강력한 이득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네 가지 이득을 제시했죠, 이분. 그럼 왜 이런 이득을 제시할까?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스스로 개입하게 만드는 심리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강력한데 누가 강요한 게 아니죠. 커피 끊으라고 본인 의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아주 강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겁니다. 더 나가서 뭔 말이냐? 야, 너 이거보다 더 큰 이득이 있는 행동이 이건데 이걸 선택하라고, 이걸 선택한다고? 이건 마치 500원 가질래? 아니면 500만 원 가질래?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게. 한마디로 너 이거 안 하면 바보임. 그 심리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기간을 제시했다는 점. 방법은 알려줬는데 오늘부터 그냥 잘 해보세요. 자, 끝.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까지 독자들을 잘 끌고 데려온 게 전부 그냥 허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데드라인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데드라인 없는 지시는 안 하는 지시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직원도 헷갈려. 그러니까 반드시 기간을 정해줘야 움직이는 게 인간이거든요. 바로 이런 거지. 너 내일부터 출근해? 라고 하면
가면 뭐라고 묻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저 그럼 몇 시까지 출근하나요? 라고 또 묻게 되잖아. 스무고개. 그리고 신입사원은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이지,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이렇게 어수래? 쎄하죠 시작부터. 근데 출근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돈은 받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묻는다고 치지만, 근데 이런 글은 어때요? 당장 나한테 독자가 이걸 읽는 사람한테 뭐 돈이 생겨요? 더 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탈하고 그 사람 시간 낭비만 시킨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득과 기간은 패키지예요. 패키지. 여기선 30일, 뭐 90일, 100일 이렇게 단계별 기간을 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끊을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도 끝까지 따라오게 만든 그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잘 되셨나요? 제가 담배는 9년 전에 끊었는데 커피는 못 끊었던 저를, 이 영상 단 한 개가 저를 끊게 만든 이 글쓰기 구조, 꼭 여러분께서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글 구조로 써왔기 때문에 효과는 사실 죽이게 봐왔습니다. 제 소소한 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자랑을 많이 해서 욕을 먹어가지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주의사제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눈치채신 분은 벌써 눈치채시겠죠? 자, 남은 게 너 이제 커피 끊을래? 아니면 계속 마실래? 이것만 남았어요. 왜? 저자는 할 말 다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화자가 했지만 공은 다시 독자에게 넘어간 거죠. 실은 여기서는 예시를 커피로 들었습니다만 핵심은 글쓰기를 하라는 게 제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겠죠. 자,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글청기였습니다. 누나 근데 내용은 내가 잘 봤거든? 근데 홍삼차나 사주